안녕하세요.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우선 제가 그, 아, 화면을 공유를 하나 했는데 이게 바이비트의 거래 차트고 뭐가 하나 좀 특이한 점이 있지요. 예전에 여기인가 하여튼간 이 부분쯤에 뭔가가 붙어 있었지요. ST. 이 스페셜 트리트먼트 해가지고 요주의 대상 그런 그 표현으로 할 수도 있는데 지금 그게 사라졌어요. 며칠 전에도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24시간 거래가 한 39,000달러 정도가 돼요. 이 사실 지금 바이비트가 어떻게 보면 가장 그 일일 거래량이 많아요. 근데 왜 이걸 보여드렸나 하면은, 일단은 제가 그, 바이비트 쪽하고 쿠코인 양쪽에, 어, 일종의 유저로서, 그 다음에 홀더로서, 어, 그, 메일을 주고, 뭐, 그렇게 했는데, 그때 제가 한번, 그, 바이비트든, 그 다음에 그 쿠코인이든, 거기에서 거래소 운영에 대한 그 지침 같은 거를, 룰을 좀 설명을 좀 드렸죠. 실제로 아직도 정확하게 제가 이거 뭐, 그 이상은 잘 모르겠는데, 본래 거래 중지는 ST가 붙고 나서 한 달인가 후에, 30일 후에는 거래 중지가 돼요. 그리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11월 말 정도인가 되면은 거래가 완전히 그 내가 가지고 있던 것조차도 다른 직업으로 옮기는 것 자체가 좀 어려운 걸로, 안 되는 걸로 그렇게 제가 설명을 드렸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근데 지금 그 당시에 제가 그 바이비트에 메일을 쓴 내용상으로 제 기억으로는 그래요. 나쁜 짓은 거기에서 그 매니지먼트 하는 쪽, 스페셜 매니지먼트라 했나? 하여튼 뭐 어, 어떻게 보면은 이 거래소에서 뭐 좀 이상 징후를 발견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질문을 프로젝트 매니저한테 보냈을 때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받거나 그래서 서면으로 받거나 아니면 온사이트 스벨리언스를 한다. 그러니까 직접 가서 현장에 프로젝트 팀이 있는데 가가지고 그거를 조사를 할 수도 있다. 뭐 그런 이야기도 좀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그놈들이 할 일을 하나도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사태가 벌어졌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홀더들이 뭔 죄가 있냐. 홀더들이 그 개혁회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뭐가 죄가 있냐. 니들이 이거를 상폐를 시키고 정지를 시켜버리면은 그러면 나머지 홀더들은 나쁜 짓은 다른 놈이 했는데 홀더들이 이게 다 피해를 봐야 되지 않느냐. 뭐 그런 메일을 제가 보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ST 태그가 붙은 지가 그렇게 오래됐는데 여전히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게 저는 계속해서 좀 이상하게 생각을 했고 어떤 분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여전히 거래는 되고 있다. 저도 보고 있으니까 뭐 언제쯤 이게 정지가 됐는지 그거를 알게 되면은 좀 알려드리려고. 근데 제가 지금 그 공지 어나운스먼트를 해놨는 내용을 제가 다시 들어가 보지는 않았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지금 SD 태그가 사라져 버렸어요. 근데 거래는 여전히 지금 되고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은 뭐 제 입장에서는 절대로 나쁠 게 아니다. 왜냐하면은 거래소는 계속 유지가 되는 게 맞고, 그 다음에 바이비트, 쿠코인 날라갔고, 데이터 아이오, 뭐 이런 것들은 그래도 탑 10, 탑 티어에 속하는 거래소기 때문에 좀 유지가 되는 거는 좋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제가 오늘 이 영상을 녹화하기 전에 저희 줌에 들어와 계신 분들하고 만 나누고 이 녹화분에는 안 올리고 싶어서 하지 그 내용은 지금 여기서는 다루지 않아 가지고 뭐 좀 그렇긴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서 하고 싶은데 그 내용조차도 그런데 다른 타단체 때문에 늘 좀 일을 어렵게 만드는 역할을 제가 하면서는 느꼈기 때문에 뭐 그쪽 주장대로 한다고 했지만은 결국엔 저한테는 아주 힘든 그거를 또 어, 그 양쪽의 이야기를 다 듣게 하면서 상대의 그 주장을 또 설명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빼고서 좀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오늘 하나가 제가 어떤 분한테 그러니까 전화를 제가 거꾸로 했죠. 메시지가 좀 온 게 있어가지고 그게 뭐냐면은 어 제가 잘 아는 지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직접 그 사람의 그러니까 그 사람의 모친이 어 돌아가셨는데 그럼 기존에 있던 거를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 지금 CS라는 데가 움직이지를 않아요. 챗봇 정도만 있어가지고 CS에다가 뭔가 글을 올려놓으면은 답변을 받아야 되는데 답이 없어요. 근데 제가 지난번에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렸던 게 뭐냐 하면은 공지사항에 케어케 플레이, 미디엄 LTD, 메타엠, KCDM PT, KCDM 팀 PT 이렇게 갔잖아요. 그리고 그놈들이 뭘 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공지사항에 보면은 KOK와 K스테디움의 운영사라고 지랄을 해요. 근데 이것들이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제가 하나 조치를 취한 거는 CS팀에 일단은 뭔가를 남겼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대신해가지고 그, 남겨놓은 게 CS팀에 남겨놓은 내용이 이게 어떻게 보면은 양도라고 하나 상속처럼 돌아가신 분이 있으면은 그, 지갑에 있는 거를 그 자손이 받든지 해가지고 옮길 수 있는 게 어떻게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물어봤는데 답변이 없으니까 돌아가셨음에도 불구하고 본을 죽이지를 못하고 여전히 살려놓은 상태예요. 본인 인정을 받으려고 그러면은 결국에 그 폰이 살아있지 않으면은 본인 인정을 못 받아요.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어떠한 여차 해가지고 투폰을 쓰신대요. 근데 그거 투폰에 그런 그 피해를 본 내용을 알고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 세컨폰을 없애고 거기에 있는 거를 옮겨가고 싶은데 어떻게 양도를 하든지 뭐 그렇게 하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지금 상태에서 해지를 하고 해지를 하면은 보상받은 것과 해지한 것을 합쳐가지고 다른 사람 명의로 다른 사람 쪽으로 전송을 했을 때 KOK 플레이 앱에서
앱 지갑에서 다른 앱 지갑으로 같은 KOK 플레이 앱에 있는 지갑끼리는 바이비트나 이런 거래소로 나가는 거와는 다르게 옮겨질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게 제가 보기에는 일단은 베스트일 것 같기는 한데, 사실 그거는 해보려 그러면은, 어, 일단은 폰 하나를 죽여야 되는데 죽이기 전에 해지를 하고 나서 그게 수량이 다 나오고, 나왔을 때 그 폰에서 다른 폰으로 옮길 때 마찬가지로 지금은, SMS로 그 문자 그 인정을 해줘야 돼요. 그게 안 되면은 넘길 수도 없어요. 그것 때문에 제가 오늘 조금 그 말씀을 좀 드렸고, 근데 이런 일들이 허다할 거예요. 근데 이 허다한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CS가 운영이 안 된다. 근데 그놈들이 그러니까 매출을 올렸는 거에 저는 160억이라고 하는 거에 160억이 거의 전부 다 거기에 해당이 된다라고 KOK 재단과 관련이 있고 그렇다라고 보는데 그만큼의 매출을 올리고 제가 오늘 그 한국경제 TV라는 게 예전에도 뭐 본 적이 있었지만은 거기에 그 회사가 그 한번 다뤄진 적이 있어요. 거기 대표이사라는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흑자 전환을 했다. 3년 만에. 그게 2022년 4월 1일 방송분이에요. 근데 그걸 지금 그렇게 그네들이 흑자 전환을 할 수 있는 건 뭐 거기 내용상으로는 뭐 블록체인 가보지 않은 세계 그거는 뭐 결핍에서 저 결핍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타개하는 쪽으로 기술적으로 뭐 어떻게 하고 뭐 해가지고 뭐 자기들이 블록체인 그 상용화를 하는 데에 뭐 일선을 나서겠다. 뭐 그렇게 하고 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그 진행하는 MC 여자가 하는 이야기가 메타버스를 이야기를 해요. 뭐 그거 자빠졌죠. 현 상태에서는. 그러니까 거기에서 그거를 다룬 게 3년짜리, 거기서 또 이야기를 하는 게 또 그런 이야기를 해요. 자기들 회사가 일종의 스타트업 회사라고 이야기를 해요. 스타트업 스타트업 기업이라는 게 일반 사모펀드와 좀 다르게 정말 미래가 있고, 그래서 투자를 받고 하지 않으면은 살 수 없는 기업이 스타트업이에요. 거기에 그 직원 수를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렇게 공간도 그렇게 쓰고 인력도 그렇게 많고 거기에 뭐 하드웨어적으로 아주 좋은 그런 어, 사양의 PC라든가 이런 것도 이용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그리고 거기에서 그, 뭐, 다용도실이라 그러나 뭐라 그러나 뭐 하여튼 간에 그 쉴 때 뭐 먹고 마시고 뭐 이렇게 하는 이런 부분들까지 다 포함을 하면은 얘들이 실제로 뭔가 사업을 제대로 했느냐 그거를 눈으로 보여주면은 좋은데 실제로 그거 없잖아요. 그리고 더 웃기는 거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걔들이 이야기를 하기를 이 사업을 하면서 현금을 줄 수 있는 게 없어요. 재단에서 현금 가지고 있는 게 없어요. 그러면 KOK를 줬겠지요. 근데 KOK는 한 개도 안 내보냈다면서요. 그럼 매출이 그렇게 생겼고, 잘 먹고 살고 있고,
뭐 지금 뭐 하여튼 간에 그 메탈 아츠부터 해가지고 전부 다 웃기는 뭐 그, 기업들을 뭐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메탈 아츠는 어떤 시기의 업체라는 걸 제가 말씀드렸고, 뭐 그 머지러티라는 회사, 거기가 다른데 그 방송에 나오고 뭐 시연하고 했는 거 지금 이루어져요? 해도 벌써 했어야죠. 안 되잖아요. 왜 이 말씀을 드리나 하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지사항에 K 스테디움 PT라는 업체가 결국에는 지금 KOK와 K스테디움이라는 두 개의 운영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지금은 K스테디움 PT라는 거는 하나의 K스테디움이라는 메인넷의 주인으로 있는 거고, 크립티드라는 게 운영사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K스테디움 PT라는 것 자체가 오라지 자체가 그것들은 아예 페이퍼 컴퍼니잖아요.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그 사업자 등록증을 제가 보여드리면서 한 주에 자본금이 그 싱가포르 달러론가 뭐 US 달러인가 1달러 뭐 US 달러면은 한 1,300 얼마 할 거고 자본금이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고 거기 직원이 없어요. 일을 할 수 있는 직원이 없다고요. 근데 그놈들이 운영을 한다 그랬잖아요. 개발 운영을 한다고 했잖아요. 개발을 했으며 운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 앱들 거의 식물이 돼버렸어요. CS에 물으면 답변도 없어요. 그게 재단에서 운영을 했으면은 이런 식으로 안 끌고 가겠죠. 누가 지금 다 운영을 한다라고 맡고 있는 거예요. 그놈들이 맡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자산 지갑까지도 오너 원래, 스테이킹 원래 전부 다 그놈들이 다 가지고 있고 개인 키까지도 그놈들이 가지고 있고 뭐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뭐 제가 일종의 어, 뭐 하나의 전략으로 지금 좀 움직이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하여튼 계속해서 압박 압박을 넘어서 뭐 그 수사에 공정성을 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 보려고 하는 겁니다. 뭐 그렇게 오랜 시간이 되지 않아서 저희 사건은 아마 검찰로 넘어갈 거예요. 그 검찰에서 요구했던 부분들이 어느 정도 이제 그 재수사가 충족이 됐고 가장 큰 게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은 어, 그 입출금 내역서가 있는데 그게 출처가 어디였는지 그리고 그 출처가 어, 어떠한 존재가 그 출처인지 그래서 그게 내부 문건이고 증거 자료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뭐 입증을 하는 부분까지 이루어졌기 때문에 검찰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궁금했던 부분이겠죠. 그 금액이라는 게 지금 현재 시가로 다 따지면 어마어마한 금액이니까 아 그래서 뭐 저희가 지금 진행하는 게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는 결국에는 제가 그 국감 자료에 그 질의 내용에 어떤 분의 그 지갑 자체를 제가 화면 녹화로 해가지고 붙여놨는데 출금이 안 되잖아요. 작년 9월 23일인가 뭐 해놨는 게 지금 2024년 1년이 훨씬 지난 오늘이 11월 4일.
아직도 뱅글뱅글 돌고 있어요. 어디로 내보냈는데? 바이비트로 내보냈는데. 몇 개나? 13만 개. 13만 개 정도가 되면요. 어, 한, 그, 100만 불 가까이 돼요. 90만 불 이상이 될 거예요. 90만 불이면 얼마예요? 지금 환율로 따지면 100만 불이라고 하면은 거의 13억이에요. 근데 그거를 뭐 그분은 해지를 했기 때문에 해지한 것까지 보상받았는 걸 한꺼번에 내보내는데 안 되는 거지요. 누가 이 운영을 하고 있어요, 앱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뭐 그 어려움에 봉착해 있지만은 거기에 추가적으로 아, 이거 들어보, 네, 그렇지만은 이거라도 옮기겠다, 이거라도 팔겠다 하는 것도 시간이 지나면서 이미 또 엄청난 손해를, 뭐, 10배 이상 또 손해를, 예를 들어서 700불짜리가 7000불, 10분의 1로 준다는 이야기는 7000불 할 게 700불 하는 거고요. 700불 하는 게 70불이에요. 그럼 10만 원짜리가 100만 원, 100만 원에서 10만 원이 되고, 1000만 원이 100만 원이 되고, 그것을 방치한 놈들이 어떤 놈들이냐? 운영사지요. 그 다음에 돌아가신 분이 있고, 이런 상황이 있어가지고 한쪽으로 옮기고 싶은데도 그것도 하기가 뭐 잘 모르니까 질문을 하면은 질문에 답변을 해줄 놈들이 없으니까 그게 지금 저희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대로 가기 위해 가지고는 뭘 해야 되느냐. 수사가 제대로 되고 기소가 되고 재판 가고 그 사이에 이놈들이 가지고 있으면은 안 되는 거를 그러니까 계약서 반드시 필요한 거고요. 스테이킹 지갑 주소 절차상으로 그렇게 프로그램이 되어 있는 게 그놈들이 해놨기 때문에 스테이킹 지갑 주소 모른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는 거고요. 출금 자체가 안 되도록 이렇게 운영도 못하고 있을 정도로 웃기는 것들이고 거기에다가 쇼핑몰 같은 경우는 한 1년 뭐 몇 개월째 지금 시스템 점검 들어가가지고 아직도 재오픈을 하지를 못한다는 거. 이것들이 인간이에요. 이것들이 인간이냐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전체적인 뭐 흐름, 그 백그라운드, 히스토리 뭐 이런 거를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다 알지는 못하겠네. 저도 처음부터 어떻게 진행이 이렇게 되어 왔는지를 제대로 알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었으니까 저는 알 수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모를 수도 있어요. 주장도 마찬가지로 부분 부분으로 그 쪼개가지고 이게 연관성을 쭉 따졌을 때 맞는지 안 맞는지조차도 구분이 안 되는 쪽도 있어요.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하는 이 사업이 그냥 스캠이다라고 치부를 하는 사람도 있고 그 스캠이 어디에 어 이게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도 뭐 파악도 그렇게 제대로 어 구분도 못하고 안 그러면은 우리가 피해를 본 거를 회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 없다. 내가 원금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원금이
그쪽 식으로 했을 때는 실제로 내가 출발점에 얼마를 가지고서 시작을 했는지가 원금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거쳐 들어가가지고 있는 데다가 재스태깅이 되고, 그렇게 되어 있는 거를 원금이라고 따진다 그러면은, 그럼 그 한 사람 한 사람마다 해결을 해준다고 했을 때도 어떻게 할 거냐는 거지요. 그래서, 아, 저는 뭐 정말 답답한 내용들을 가능한 한 좀 쉽게 이해를 쉽게 드리기 위해서 이것저것들을 계속 이야기를 해드리는데 뭐 결론은 그겁니다. 우리가 어, 우리의 것을 찾는 거는 법으로 증거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범죄 행위를 증명을 시키는 것. 대부분은 보여졌지만은 거기에서 공권력이 그 가해지지 않으면은 확인할 수 없는 것들은 그 공권력에서 그거를 역할을 해줘야지요. 그것 때문에 제가 달라고 한다고 딱딱 주면은 제가 100%다 제시를 할 수 있죠. 근데 도저히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면 스테이킹 지갑 주소를 모른다. 웃기잖아요. 스테이킹 지갑 주소를 제가 그렇게 어, PPT를 만들어 가지고 슬라이드 쇼로 보여드리는 그 순서대로 했잖아요. 우리 100%다 그렇게 했잖아요. 그렇게 안 한 사람 있으면 정말 손들어 보세요. 좀 맥살 잡고 한 대 쥐어박아도 저 보여만 준다 그러면은 저 그거 맞아줄게요. 어느 한 사람도 그렇게 한 적이 없어요. 스스로가 안 했는 사람들조차도 다른 사람이 해줘도 똑같은 식으로밖에 못 해줘요. 이런 것들이 아예 뭐 지들도 그렇게 해놔놓고 아니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그 미치고 팔짝 뛰겠어요. 분명히 지들도 그렇게 해놔놓고 아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무언가를 뭐 한다고 지금 난리를 지기고 있어, 이렇게. 이 제가, 그런 이야기를 내가, 뭐,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공유를 안 하고 싶은 내용들도 좀 있어요. 그래서, 어, 오늘은 이 정도로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가면 갈수록, 어, 제가 오늘 통화하신 분도 금액이 적은 분은 뭐, 돈을 소개를 했는 사람한테 그 돈을 주기도 했다라고 하는데, 그럴 필요도 없고요. 지금은 소개한 사람이나 소개를 받은 사람이나 똑같은 상황이고, 그런데 분명한 거는 이런 거 있어요. 제가 뭐 이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고레벨이라고 계속 묵혀둔 사람들은 다 손해고요. 늦게 하더라도 조금씩 팔고, 그 소개 많이 해가지고, 지는 뭐 한 30만 원 해놔놓고 300불 해놔놓고, 거기에 소개한 사람들이 수천, 수억,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간 사람들이 깔려 있으면은 그 사람은 받자마자 전부 다 재스테이킹 해가지고 자산도 불려놔놓고 거기에 일부는 또 내다가 팔아가지고 매도를 한 다음에 현금화한 사람들은 돈 번 사람도 있고 그래요. 고레벨이라고 전부 다 손해본 게 아니고 저레벨이라고 해가지고 또 전부 다 손해본 사람이 아니다. 뭐 이익 본 사람, 손해 본 사람은 가지고 있는 물량을 매도를 한 사람은 가격이 좋을 때 매도를 한 사람은 돈을 뭐 손해는 그냥 이익을 봤을 거고 그 반대로
이거를 계속 시스템적으로 이렇게 움직일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재스태킹 하신 분들은 그 당시에는 재스태킹이 계속 가능했으니까 그렇게 하실 분들은 다 피해자고 뭐 결국에 잠재적인 피해자지요. 그래서 우리는 피해라는 개념을 저희는 지금 그 피해 금액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자산인 스테이킹 지갑을 지금 가지고서 그 금액을 이야기하는 거고 다른 쪽에서는 주장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뭐 그냥 우리가 스테이킹 하는 거 그거를 가지고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이전에도 말씀을 좀 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이야기는 하지 않고요. 어, 이런 내용을 반드시 좀 알고서 어, 이 싸움에 대응을 해야지. 그래야지 뭐 결과가 나오더라도 뭐 뒤집히지 않거나 그다음에 또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갈 수 있다. 그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